안녕하세요. 성강TV의 김인숙입니다. 할렘의 비극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다릴 앙카의 말, 가슴 뛰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할렘의 비극은 미국의 단편작가 오헬리의 글입니다. 핑크 부인은 한층 아래에 살고 있는 캐시디 부인의 집에 들렀다. 어때? 내 얼굴 볼만하지? 캐시디 부인이 말했다. 한쪽 눈은 거의 감긴 상태였고 눈 주위는 푸르댕댕한 자줏빛의 큰 상처가 나 있었다. 입술은 터져서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양쪽 목엔 벌겋게 손자국이 나 있었다. 난 일주일에 한 번쯤 두들겨 패지 않는 남자는 싫어. 그간 뭔가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 그이는 이번 주 내내 그걸 보상하기 위해 무척 다정하게 굴 거야. 이런 눈이면 최소한 극장표 여러 장과 실크 브라우스 정도는 얻을 수 있거든. 우리 집 그이는 너무 신사해서 나한테 손찌검 한 번 하는 일이 없어. 핑크 부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꾸했다. 넌 질투를 느끼고 있는 거야. 네 남편은 냉담하고 활기가 없어서 너를 두들겨 패지 못하는 거잖아. 집에 들어오면 얌전히 앉아 신문이나 읽으며 교양을 쌓겠지? 어디 내 말이 틀렸어? 물론 그렇지. 핑크 부인은 이제 두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딱딱한 눈빛은 부드러워지더니 부러움 섞인 감탄의 빛이 돌았다. 얻어맞을 때 아프지 않던? 아프냐고? 캐시디 부인은 소프라노 목소리로 기쁨에 가득 찬 함성을 질렀다. 글쎄 뭐랄까. 그의 왼손으로 맞으면 공연 입장권 2장하고 옥스퍼드 구두 한 켤레가 생기지. 그리고 그 오른손으로 맞으면 그걸 보상하기 위해 실크 스타킹 6켤레가 생긴단 말씀이야. 그런데 내 남편은 도대체 널 왜 때리는 거야? 술이 취했으니까. 그이가 두들겨 팰 만한 사람이 나 말고 어디 있겠니? 때리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지. 그냥 실컷 술을 퍼마시다가 마누라가 있는 몸이라고 생각이 들면 집에 와서 날 두들겨 패는 거지. 그이가 술 먹고 늦게 온다 싶으면 모서리가 날카로운 기구 같은 건 아예 눈에 띄지 않게 치워버려야 돼. 그래야 얻어맞는데 머리가 깨지지 않을 거 아니야. 왼손으로 한 방 얻어맞으면 온몸에 충격이 온다고. 1라운드에서 뻗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 주에 즐겁게 지내고 싶다던가 새 옷을 얻어입고 싶을 땐 다시 일어나서 맞아주는 거야. 핑크 부인은 골똘히 생각하다. 우리 남편은 집에선 입을 꾹 다물고 있고 나를 어디 데려다 준 적도 없어. 만날 뚱 하고 있으니 고맙지도 않아. 캐시디 부인은 친구의 어깨를 감싸며 아이고 가엾어라. 누구나 다 내 남편 같은 사람을 가질 수는 없지. 세상 남자들이 다 그이 같기만 한다면 결혼에 실패란 건 없을 거야. 일주일에 한 번은 마누라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키스와 초콜릿 아이스크림으로 보상해주는 남자. 그래야 사는 재미가 나는 거지. 곤드레가 되어서는 두들겨 패고 맨정신일 땐 꼭 껴안아주는 그런 남자 말이야. 그 어느 쪽도 못하는 맥 빠진 남자라면 난 딱 질색이야. 핑크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도가 갑자기 시끄럽더니 캐시디가 발로 문을 꽝 차서 열어젖혔다. 그는 두 팔을 가득 짐구름을 안고 들어왔다. 캐시디가 달려가 그의 목에 매달렸다. 아, 내 귀여운 섹시. 그는 짐구름이를 던지고 그녀를 힘껏 끌어안아 올렸다. 극장표를 사왔어. 짐구름엔 실크로 브라우스가 들어있어. 핑크 부인은 슬며시 위측 계단을 올라가며 훌쩍거렸다. 왜
내 남편은 날 두들겨 패지 않는 걸까? 날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걸까? 그는 나와 한 번도 말다툼을 한 적도 없고 인생의 짜릿한 맛을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녀의 마음속엔 질투의 파도가 높게 밀려왔다. 단호한 결의가 소용돌이쳤다. 갑자기 신문을 읽고 있는 남편에게 분노의 여신처럼 덤벼들었다. 이 게으러 빠진 건달아. 그녀는 소리쳤다. 당신처럼 지긋지긋한 작자를 위해 무엇 때문에 내가 팔이 빠지도록 빨래를 하고 고생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도 당신이 남자야? 핑크 씨는 깜짝 놀라서 신문을 떨어뜨린 채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 정도의 행동으로 그가 자기를 때리지 않을까 봐 적잖이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힘껏 갈렸다. 바로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짜릿한 애정의 전율을 경험했다. 그토록 갈망하던 남편의 주먹이 날아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렸다. 아래층에선 캐시디 씨가 놀러 갈 준비를 하고 교면적인 얼굴로 아내의 눈에 분을 발라주고 있었다. 그때 위층에서 여자의 큰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걸려 넘어지는 소리, 누가 들어도 틀림없이 부부싸움 소리였다. 캐시디 부인은 층계를 뛰어 올라가니 핑크 부인이 뛰어나왔다. 그는 친구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다. 그의 얼굴에 상처를 입은 자국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너만 알고 있어. 그인 내 몸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인 맙소사. 남편은 지금 나 대신 빨래를 하고 있어. 빨래를 하고 있단 말이야. 디모데 전서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느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구두쇠 영감이 죽음 직전에 이르러 온 가족이 임종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영감이 말하길, 여보, 마누라 어디 있어? 영감 저 여기 있어요. 흐흐. 그럼 첫째하고 둘째는 어디 있어? 예, 아버님, 저희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럼 막내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구두쇠는 감았던 눈을 번쩍 뜨면서 애쳤습니다. 이런 망할 놈들. 그럼 슈퍼는 누가 봐? 봄 기운이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향기로운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